서울의 한 화랑. 최영호 대표는 최근 일본 경매에서 진귀한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기록물인데요. 어떻게든 그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사진은 한국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필름을 담았었던 봉투 같고요. 이거는 입도의 낙서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진인데 사실은 이 사진 때문에 이거를 들여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필름은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이거를 경합을 하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거는 중국 사람이 4사람이 들어왔고 일본 사람도 3사람인가 4사람 들어왔고 미국 사람도 2사람 들어왔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3사람 들어왔습니다. 한 3-4시간 후에 이게 아주 나름 치열하게 경합을 해서 제가 받게 됐죠. 운이 좋았죠. 이런 사료나 이런 자료들을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죠. 한국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리 건판을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서헌강 씨를 찾았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직접 유리건판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그 순간에 모든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이 입고 있는 옷, 신발, 그다음에 손에 있는 손의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형 집행 5분 전에 안중근 의사. 선명한 사진 속에서 익숙한 듯 낯선 얼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크고 거친 손을 결박한 수갑. 죽음을 초월한 듯 담담한 눈빛. 안중근 의사가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듯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마법의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안중근 의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밖으로 알려지기나 할까? 한국이 독립이나 될까? 상상이 안 되던 절망의 암흑이었어요. 거기서 지켰던 기계와 그 의연함과 사상을 보세요.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행일. 그는 일본 간수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달리 유언할 말은 없으나 나의 거사는 오직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므로 나의 뜻을 이해하고 합심하여 동양의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쓰기를 기원하오. 전날에는 가족과 동포들에게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산, 자신의 청춘,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당당한 자주 독립국가에서 살기를 꿈꿨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걸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리라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이 되면 고국으로 반장이다오. 바로 안중근사가 묻히기를 원하셨던 바로 하얼빈 공원입니다. 그러나 안희사의 유해는 이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日本の国内法当時のではですね、死刑を受けた人の以外は遺族に返すというのが原則だったんですね。それが日本の国内法だった。だけどそれをしなかった。しなかった理由はですね、遺骸がもし韓国人の手に渡ればその大韓帝国の中がですね、また独立運動が激しく起きて、収拾がつかなく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からではないかと日本政府が思います。 일제가 막으면 막을수록 안희사의 의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되어 100여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노인들 찾아가지고 이제 민요 수집하다가 1985년부터 만주 일대를 자전거로 누비며 이주 한인들의 민요를 채록해온 전정혁 씨. 어느 날 그는 운명처럼 이 노래와 만납니다. 무슨 노래 하실래? 흡사랑 부를래요. 순추와 맘대로 유작을 아련사 자위에 자란 것은 황해도라. 상철이나 강터를 봄속에다 품고서 조선의 북구름을 휘두리라. 우리의 대사들 안정근의 선생은 원수의 이등 받는 만난호나 은혜들 청설이 쾅쾅쾅 나더니 산과같이 모일 사람 허트리고. 안중근과 이등방문 그리고 총소리 의거 장면을 본 듯이 새겨놓은 가사를 통해 다시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이토가 온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 시찰 기사를 확인한 것은 1909년 10월 20일. 이야, 이게 기회다. 저기가 내가 죽을 자리 아닐까. 2천만 동포의 염원을 풀 수 있는,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안희사는 하얼빈행 기차에 오릅니다. 같은 시각 이토 히로부미도 하얼빈을 향해 만주의 철도 위를 달리고 있었죠. 만주를 침략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이토는 대련을 해서 기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갑니다. 반면에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이토의 전쟁 수행을 위한 그 야욕을 멈추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떠난 것이죠. 하얼빈에 도착한 안희사는 의거 전 동지들과 마지막 사진을 남깁니다.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장부가 세상에 처함에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때를 만드노라. 말끔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고 그 마지막이 여정에 주저하지 않겠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겠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 마침내 그날 안중근과 이토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 이등방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국가 원수급에. 그런데 이등방문을 주살한 이후에
안중근 의사는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아는 인물이 되셨어요. 大韓帝国の独立を願う、独立運動ですね。独立運動に、まあなんて言いますか、一つのこう希望を与えたというか、まあ我々が安順軍の意思を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そういう人々を誕生させていったっていうことは意味が大きいと思います。中韩两国人民共同反对日本帝国主义的侵略，就是从安重根击毙伊藤博文开始的。 도쿄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이토 히로부미의 유해는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역시 평화주의자였다고. 東洋平和、伊藤も東洋平和とは言ってたわけですよ。これは日本のトップリーダーでしたからね。でもその伊藤の言う東洋平和と安重軍イサニムの言う東洋平和は全く噛み合わない。日本のこうエゴというのはね、侵略によって、日本が支配するんだと、朝鮮もね、中国も。同時にヨーロッパのいろんなところで学んできて、植民地っていうのはいいことだというふうに彼らは思っていた。 연극 무대에서 안중근 역을 맡았던 송일국 씨. 그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어떤 팬 한 분이 공연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침 가져왔는데 이 1000엔짜리 지폐입니다. 그 1000엔짜리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지폐에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사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그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 건물은 당시 일본의 총영사관. 의거 직후 안이사는 이곳에 인계됩니다. 저 뒤에 보이는 창살 지하 1층 부분이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 안이사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방송 최초로 공개합니다. 거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사흘간의 기록이라고 보여져요. 일본 영사관에 끌려와서 한 이틀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최영호 대표가 유리 건판과 함께 입수한 일본 관리의 친필 원고. 오노 모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얼빈 의거가 일어난 직후에 하얼빈에 있던 일본 총영사관의 그 영사 대리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분위기를 짧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タバコは吸うのか? 아주 좋아하지. 1本あげようか? 줄 생각이 있으면 쓸데없는 말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주시오. 부하가 짐인 오노모리에는 담배를 던져버립니다. 개의치 않고 수갑찬 손으로 담배를 주워 무는 안이사.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 씹던 안이사가 툭 내뱉은 한마디. 땡큐.英語はできるか? 안중근 의사가 영어로 땡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가 나오니까 이제 이 오노 모리에가 안중근 의사에게 영어는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중근 의사가 뜻밖의 거짓말을 하죠. 난 영어인지 모르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썼다. 둘러서 대는 그런 장면이 짧게 등장을 합니다. 이토 고を殺した理由は?
조선을 망친 역적이니까. 오모노리에라는 이 일개 개인이 이 정도의 거를 소장하고 있으면 분명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을 거예요. 적약 당시에 뭐 복장이라든가 총이라든가 맞았던 총알이라든가 재판을 받고 나서 어디에 묻혔다든가 시신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기록이 남아 있을 건데 일본에서는 모른 척 하는 거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해의 단서를 찾아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류순 감옥을 찾았습니다. 회색 건물은 이제 러시아 제국 시대에 러시아 형무소로 지어진 거고요. 190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건물은 이제 1907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이제 일본 형무소가 되면서 일본이 이제 증축을 한 거죠. 그런 의사께서는 이 빨간 벽돌 쪽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셨죠. 사형 선고 후 안이사는 항고하는 대신 바로 이 감옥 독방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저서는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안중근 의사 돌아가신 사형장입니다. 그 당시 조선 통감부 속삭였던 손옥기의 안의사 사형심을 보고서에 의하면 10시 4분에 안중근 의사가 그 오라에 걸리고 10시 15분에 절명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형장이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위 공간에서 교수형 당한 사람을 이제 검수를 해서 죽음이 확인되면 떨어뜨려서 밑에 통관을 놔서 시체가 위가 걸로 들어가도록 해서 그것을 이제 나무에 끼워가지고 중증을 줘서 등산포 공동묘지로 유해들을 갖고 가서 집단적으로 쭉 병렬적으로 땅을 파고 거기에 묻는 그런 형태로 매장을 했습니다. 이제 유해 매장 추정지로서 유일하게 가능성이 남은 곳은 둥산포.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바로 뒤쪽이 둥산포입니다. 동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류순 감옥의 공동 묘지터였던 곳입니다. 중국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원래 그 묘지 그 보호법 내에서는 이게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 일반인들의 묘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유해 발굴의 어떤 시급성을 얘기해주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이사의 유해 발굴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这里首先第一点，要准确的确定当年安重根义士牺牲后被埋葬的具体位置，就是尽快的让日本司法部门公开他在旅顺监狱那些所有的档案。